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MZ세대,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언론들도 그렇게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가 학시시 된다. 그리고 청년의 70%는 내 노력보다는 부모의 재력이 중요하다. 잘 배웠지만 희망이 없다. 집값 급등도 좌절감을 키웠고 부모 도움 없이는 집을 못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IMF라든가 카드 대란이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취업 빙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코로나 때 한 2년 정도 취업 빙하기를 겪었죠. 자산시장이야 많이 올랐지만 채용시장은 얼어붙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괜찮아질까도 싶었는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일단 상고는 그냥 기본값이고 요즘은 이제 중동 같은 경우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제 고유가까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크게 세 가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도 시끄럽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의 최근 뉴스를 보니까 대기업 65%가 올해 채용이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가에서는 하향 취업도 속출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과거 세대에 비해서 일단 양질의 일자리를 졸업하는 시점에서 구하냐 못 구하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운이 없는 세대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결혼하고 이제 집을 꾸리려고 해도 부동산 가격도 소득 대비해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보니까 하여튼 좀 제가 볼 때도 정말 불운한 세대가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안타깝고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 혼자 연명하는 정도만 살고 보는 겁니다. 나 살기도 벅찬데 누굴 챙기나 이거죠. 부모 도움 못 받을 거면 일단 나 자신이라도 스스로 연명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이 남자에게 기회인 것이 처갓집 나라로 날라버릴 합리적인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탈조선 찬스가 생기는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전망이 상당히 안 좋을 걸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댓글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일본의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세대랑 똑같이 굴러가네요. 지금 취업 빙하기죠. 코로나 때도 빙하기였는데 코로나 끝나자마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또 취업하기 힘든 좀 불쌍한 세대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댓글을 보면 일본이 어떤 꼬라지가 돼서 잃어버린 30년 그 이상 중인데 그걸 답습하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 586들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 분명히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이 필요한 시대예요. 부채를 줄여야 되죠.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유견속이죠.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책무는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물가 장난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무섭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근데 물론 이제 한은도 성장률, 가계부채 이것 중에서 일단은 물가보다는 경제, 성장률하고 가계부채 쪽에다가 일단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이 한은이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선택을 했는데 걱정이 많이 되긴 됩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도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지금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제가 볼 때 제일 우려가 돼요.
지금 IMF에서도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108.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최근 5년으로 비교했을 때 26개 중에서 증가폭이 최고라고 합니다. 5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91.96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여기 표를 보면 그걸 더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16.16으로 1등, 2등이 슬로바키아 9.08, 일본이 7.71, 요르단이 6.0, 룩셈부르크가 3.87. 그리고 밑에 보면 뭐 독일 같은 경우는 2.33 증가폭이 5년 동안 뭐 크게 는 건 아니죠. 근데 영국은 마이너스 2.53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이너스 2.59 그리고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87 그리스는 마이너스 13.90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97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한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디레버리징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령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한 자릿수밖에 안 되죠. 그리고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무려 증가폭이 2017년과 2022년과 비교했을 때 16.16이 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말도 안 되는 뭐 50년 주담대 나이가 뭐 50살, 60살 넘은 분도 그런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중단이 되었지만 하여튼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계부채 중에서 부동산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부동산으로 너무 돈들이 가는 게 저는 결국은 자영업자들 내수 경제에 저는 악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 가계로 봤을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주거비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교육비 이런 순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부동산에 우리나라가 너무 미쳐 있다 보니까 주거비용에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쓸 돈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중채무자가 44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역대 최고라고 해요. 엄청난 거예요. 역대 최고로 다중채무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금리가 낮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금리도 계속 뭐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채권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트렌드는.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보통 과거에도 보면 고금리가 되고 나서 바로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텀이 있더라고요. 뭐 1년이든 1년 반이든 2년 정도.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고금리가 되고 나더라도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돈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버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금리 상황,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 장기간 이루어지면 이제 약한 고리들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실제 이제 뭐 저축은행들이 한참 많이 망한 거는 2012년도였거든요. 리만 브로더스는 2007년에 터졌죠. 그러니까 이게 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면 좀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그나마 좋은 직업을 구하신 분들은 다행입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 적어. 너무 적고 이런 상황이 그런데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되면 약한 고리들이 터져버릴 겁니다. 기업이든 가게든. 그러면서 이 어떤 경제 불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청년들의 취업 빙하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자 도생 시대는 맞는데 하여튼 준비는 좀 잘 하시고 그리고 뭐 정부라든가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젊은 청년들이 힘든 시절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좀 따뜻하게 배려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